전국 공공연구노동조합에서 NST 이사장 후보 3인에게 질문지를 보냈습니다. 이사장직 지원 동기가 뭐냐, 후보자 공약이 뭐냐, 그리고 과제 중심 제도 역할과 책임에 대한 입장이 뭐냐, 그에 대한 후보자 답변 보십시오. A4 반 페이지짜리입니다.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을 했을 때 혹시라도 이사장이 되었을 때 책임지지 못할 약속을 하게 된다든가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사실을 잘 파악한 후에 답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답을 미루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에서도 평가받는 게 두려워서, 논란이 있는 게 두려워서 본인의 소신을 정확하게 밝히시지 못하신다는 것은 과연 이런 공적인 일을 맡으실 준비가 되어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과기부 장관 후보자가 되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의 더불어민주당 당원 가입 이력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많은데요. 2019년 1월에 가입을 하셨는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또한 과학기술인으로서 우리나라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 또 과학기술 정책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 하셨네요. 네, 특별히 하지 않았습니다. 네, PPT 띄워주십시오. 학교 법인 이화학당 정관에 따르면 2017년에 이화학당은 제42조 2항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등등등 이렇게 정관을 개정했습니다. 이게 정유라 사건 직후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학교 측이 정관을 개정한 취지는 교수들의 정치 활동을 지향하기 위함이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드린 대로 당원에 가입을 했으나 정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한 바는 없습니다. 네, 국가공무원법 보겠습니다. 지금 정치 운동에 대한 이제 해석이 당원 가입은 했으나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정치 운동 국가공무원법에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5조 정치 운동의 금지 행위 1항에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 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물론 지금 이제 그 적용되는 법이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정치 운동이라고 이렇게 정관에 담았을 때는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이라는 것이 정치 활동을 열심히 한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여하거나 가입한 것도 정치 운동이라고 지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의문인 것은 정치 운동을 했으면 면직 사유가 됩니다. 이렇게 정관을 개정하고 그 당시에 그 사회적으로 이화여대가 이슈가 많이 됐었기 때문에 정관을 개정했었을 때 분명히 교수들한테 공지를 했었을 것이고 공감대도 형성이 됐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은 이런 정관 규정이 개정된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사립학교 교원법에 의거해서 정당 가입이 허용되는 부분을 확인하고 정당 가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학교 내에서 이런 정관을 개정해서 정치 활동을 금한다라는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어떤 이유로 뭐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셨다고 하니까 뭐 그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이화여대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정관을 개정해 놓고 교수들한테 공지도 시키지 않고 해당 교수들은 알지도 못하고 정치 운동을 했고 그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건 학교 시스템상으로도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것을 공유하지 못했다라는 게 납득이 안 된다는 지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보자께서 교수 시절에 연구한 공적들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2011년도 논문이 아주 좋은 평가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리고 2016년, 2017년에도 아주 임팩트 팩터도 높고 인용 지수 높은 논문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는 특별한 연구 성과가 없으신 것 같은데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네, 제가 2018년부터 공과대학 학장을 역임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2년 역임하고 2020년도에는 대한전자공학회 회장을 역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좋은 논문을 쓰는데 투여할 수 있는 절대적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자로서 집중할 수 없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2019년, 2020년도에 쓰신 논문도 대부분이 쓰신 논문 21건 중에 절반인 12건이
본인이 학회장인 학회에 게재한 논문이시더라고요. 이것은 아주 그 적극적인 어떤 그 논문을 쓰시고 연구하시는 게 아니었지 않나라는 의문이 좀 들어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 NST에 그 응모를 하시고 그에 대해서 검증을 받는 과정에서 전국 공공연구노동조합에서 NST 이사장 후보 3인에게 질문지를 보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서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이 특별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장직 지원 동기가 뭐냐, 후보자 공약이 뭐냐, 그리고 과제 중심 제도 역할과 책임에 대한 입장이 뭐냐, 연구 목적 기관에 대한 생각, 출연 예산과 인력 활용, NST 운영 관련 기본 계획, 노사 관계 등 굵직굵직한 현안이지만 이 직을 수행하시기에 핵심적인 내용이었거든요. 그에 대한 후보자 답변 보십시오. A4 반 페이지짜리입니다.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후보자로서 답을 했을 때 앞으로 혹시라도 이사장이 되었을 때 책임지지 못할 약속을 하게 된다든가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정확하게 사실을 잘 파악한 후에 답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답을 미루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자 두 분은 굉장히 성실하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답변지를 받고 노조에서 굉장히 공분을 사셨다 이런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에서도 평가받는 게 두려워서 논란이 있는 게 두려워서 본인의 소신을 정확하게 밝히시지 못하신다는 것은 과연 이런 공적인 일을 맡으실 준비가 되어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느 조직에서나 노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과기부도 그 많은 소통이 필요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의 해결 방식들을 대화를 통해서 찾아야 되는데 과연 후보자께서 NST보다 엄청나게 규모가 큰 과기정통부 장관으로서 이런 공적인 조직을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이끌어 가실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저는 이 답변지를 통해서 굉장히 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정의용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조직의 장을 맡아서 3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수행하시고 지금 다른 직으로 오시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답변지에 보면 내가 임명이 되면 성실하게 이걸 조사를 해서 답변을 하겠다 하셨어요. 답변하셨습니까? 소통하셨습니까? 일단 노조를 만나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좀 더 정확한 이해를 구했고요. 그다음에 하나씩 그러니까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후보자의 이 거대한 조직을 맡아서 그 조직의 장으로서 정말 소신 있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소통하실 수 있는 분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의문이 든다는 점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